이 부분만 꼼꼼하게 체크를 해도 손절 여러 번 할 거 몇 번이라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잘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한 2주 정도 봤을 때는 한두 번 정도는 잘 보면서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업투자자 주덕입니다. 자가격리 기간 중에 할 것도 없고 하니까 오랜만에 차트 공부 영상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를 하는, 손절을 많이 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만 잘 알고 계셔도 손절 2번, 3번 할 거 한 번으로만 줄여도 그게 장기적으로 굉장히 계좌에 돈 버는 일이잖아요. 그런 포인트,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실수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저도 주변에서도 많이 봤고 저도 예전에 많이 했던 실수라서 아마 저와 같은 그런 시행착오를 겪은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겪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351선 매매를 할 때 여러분들 가장 좋아하는 패턴 중에 하나가 양음양 패턴이죠. 거의 국민 패턴이라고 볼 정도로,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양봉, 거래량이 터져야 되죠. 그리고 거래량이 줄어든 음봉, 그리고 거래량이 다시 터지는 양봉, 이래서 양음양이라고 합니다. 이 패턴은 오늘 알려드리려는 건 아니고 제가 손절을 피하는 중요한 패턴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와 관련이 있는 패턴입니다. 여기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네요. 양음양 패턴으로 이렇게 반등이 잘 나온다. 그러면은 이걸로 어떻게 응용이 가능할까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자, 차트를 여러분들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거꾸로 해봤을 때는 캔들이 어떻게 될까요? 양음양이 아니라 음양음이 됩니다. 이거랑 비슷한 패턴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음양음이 왔을 때는, 음양이 나왔을 때는 다음번에는 음이 나올 확률이 높겠구나. 물론 거래량도 같이 맞아줘야 됩니다. 처음에 음일 때 거래량이 터져야 되고, 그 다음에 양이었을 때 거래량이 다소 좀 줄어들수록 확률이 높아진다. 그리고 최대한 이렇게 도지에 가까운 캔들일수록 또 확률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예시로 한번 몇 가지 보여드릴까요? 예전에도 이런 캔들, 여기 TCC 스트리 요즘에 또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자, 예전에 이런 캔들이 나왔어요. 양이 나왔어요. 근데 이 음봉일 때 어떻죠? 거래량이 터졌고 두 번째 약간 도지 단봉에 가까운 양봉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줄어들었어요. 제가 음이라고 먼저 설명을 드려서 이제 예상을 할 수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면요, 이게 음봉으로 굉장히 무섭게 전날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다음날 양봉으로 마감을 했다. 양봉으로 마감을 했다는 거는 다시 매수세가 살아났다라는 거를 의미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양봉이 출현을 하면은 덥석 매수를 하십니다. 주변에도 저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냥 음봉이 막 무섭게 나와도 양봉이 한번 출현하면은 이거는 이제 추세 전환이다 라고 해갖고 덥석 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하락 3파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양음양이 정말 강력한 것처럼 음양음 패턴도 생각보다 굉장히 자주 나오니까요, 이런 거를 잘 알고 계시면은 이제 잘 피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락 3파라고 한다는 것은 이렇게 한번 하락, 이렇게 반등, 마지막 하락. 그러니까 이게 어떤 파동일까요? 우리가 양음양 패턴을 봤을 때 파동이 상승 중인데 중간에 한번 쉬어가는, 거래량이 줄어든 음봉 또는 쉬어가는 캔들이 한번 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상승을 이어가는 개념인 거잖아요. 하락 3파는 그 반대입니다. 하락의 힘이 강한데 중간에 한번 쉬어가는 양봉이 나오는 거예요. 같은 개념이죠. 차트를 그냥 거꾸로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개념으로 우리 생각을 해보고 한번 몇 가지 종목을 더 볼까요? 자, 이번에 오토엔도 이렇게, 자, 이때 음봉이 떨어졌어요. 물론 거래량이 이렇게 크게 터지진 않았지만 이 다음날 거의 도지에 가까운 양봉이 나왔는데, 이때도 거래량은 별로 없죠. 두 개 다 의미 있는 거래량이 터지진 않았지만 캔들 패턴상 음봉 다음에 약간 도지형의 양봉이 나왔습니다. 물론 항상 양봉이어야지만 이렇게 하락 3파가 나오는 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패턴들이 또 열에 한 6, 7 정도는 좀 자주 나오는 편이라서, 자, 만약에 이렇게 패턴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이평선도 21선이고 음봉이 연달아 3일 동안 나오다가 첫 번째로 이제 양봉이 나왔다, 이거는 의미가 있다 라고 생각을 보통 하시죠. 음봉이 계속 나오다가 양봉 출현, 이러면 추세 전환이라고 해가지고 급등이 나올 것이다. 물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있죠.
자, 근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호재가 나오거나 테마나 같은 섹터에서 뭔가 호재가 나왔을 때 보통 나오기도 하는데 의외로 높은 확률로 거의 열에 정확하게 제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도 한 60% 70% 정도는 그래도 보통 하락을 이어가는 추세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차트를 만약에 거꾸로 한번 봐서 생각을 해볼까요? 이게 양봉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캔들이 나왔어요. 양봉 이후에 이런 음봉이 나왔다고 칩시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죠? 차트가 거꾸로니까 여기가 종가일 거 아니에요? 상승 종가. 그러면 종가를 깨지 않은 상승형 음봉이 나온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여기랑 비슷한 캔들이네요. 양봉이 나오고 상승형 음봉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의미를 해석을 할 때 여기 종가를 깨지 않고 음봉이긴 하되 여기 종가, 전날 종가를 깨지 않고 마지막에 종가를 관리를 해줬다. 즉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고 추세를 살려줬다라고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차트를 단순하게 거꾸로 돌린 것 뿐인데 해석이 달라져요. 똑같은 패턴을 거꾸로 돌렸으면은 이게 아직 하락 추세가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상승 추세에서는 이렇게 상승형 음봉이 나와주고 종가를 훼손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상승 추세를 이어간다고 해놓고 차트를 거꾸로 돌렸을 때는 이렇게 전날 종가를 회복하지도 않았는데 양봉이 나왔다는 이유로 이제 추세 반전이다. 이게 해석이 다른 거죠. 이때 해석과 이때 해석이 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추세를 연속적으로 이어가는, 쉬어가는 캔들인 것 같다 라고 판단을 하는 게 오히려 확률이 더 높다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렇게 봤을 때는 이렇게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심플합니다. 여러분들 3호일선 매매 잘 하시는 분들은 다들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차트 한번 거꾸로 놓고 볼까요? 이 부분을. 이 하늘색이 3일선이고요. 분홍색이 5일선이에요. 자, 어떤 반등이죠? 아주 이쁘게 3호일선 반등이 나온 캔들이죠. 이게 만약에 색깔이 바뀐다면은 양으로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이것도 3호일선 저항을 막고 하락하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건지 이해가 좀 되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예시를 한번 볼까요? 예전에 나온 패턴인데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면은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자, 요때도 한번 음봉이 세게 나왔어요. 거래량이 꽤 터졌죠. 요때 에코프로비엠인데 다음날 이렇게 양봉이 그래도 갭이 뜬 양봉이 나왔다가 장중에 거의 5일선 부근까지 올랐다가 종가는 거의 보합 부근에서 끝났어요. 보합이 아니라 이제 시가 부근인 거죠. 자, 거래량은 다소 전날보다는 조금 줄어든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또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죠? 물론 재료가 강하고 호재가 연속적으로 있다면 이제 연속적으로 추세를 살리는 이런 캔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이렇게 뭐 재료나 이런 변수가 없으면은 오히려 바로 위에 5일선이 이렇게 따라 내려오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5일선 맞고 빠졌으니까 그럼 아직 추세가 하락 추세에 있다. 그러면 다음날이 되면은 오히려 5일선을 맞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락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단순하게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양봉이 출현했다고 해가지고 이제 무조건 상승 추세 전환이다 라고 해가지고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번 더 5일선 맞고 한 번 더 떨어질 수 있겠다, 이 부분을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3호일선 반등과 비슷한 개념으로 하락할 때도 이렇게 음양음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다음날 보면은 이렇게 이것도 결국에는 요 5일선 부근에 저항을 맞고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한번 쉬어가는 양봉이 나올 수 있는데, 전날에 이렇게 강한 음봉 이후에 쉬어가는 이런 양봉이 나오더라도 속지 말자. 추세가 무조건 전환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락 추세를 이어가는, 잠깐 쉬어가는 캔들일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만 꼼꼼하게 체크를 해도 여러분들 손절 여러 번 할 거, 그 중에서 몇 번이라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좀 더 단가를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좀 더 기다려 봐야겠다 라고 응용을 좀 할 수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잘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엄청 자주 나오진 않아요. 자주 나오진 않는데 한 2주 정도 봤을 때는 한두 번 정도는 잘 보면서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양음양만 잘 알고 있지만 음양음 패턴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간단하게 차트 공부를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여기까지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